자, 한상균 위원장이 떠났기 때문에 부활했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경기가 좋아져서 그랬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건 옥수의 파업이라고 공장을 부쉈던 2009년 파업 이후에 한상균 위원장 떠나자 쌍용 자동차가 부활했습니다. 지금 쌍용 자동차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쌍용차가 이제 M&A 되면서 주인은 현재 그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에서 바로 이제 쌍용차의 주인인데 결국은 이 회장이 연초 기자회견에서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점차 경영 수준이 회복돼서 흑자로 전환하면 바로 그때 해고됐던 퇴직자들 가운데 희망하는 분들 복직을 서서히 하겠다. 그래서 복직시키겠다고 밝혔고요. 또 흑자 전환도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체어맨 탄다 이런 보도도 들어서 체어맨도 굉장히 최근에 잘 팔리고 있고 티볼리도 잘 팔리고 이래서 흑자 전환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저런 장면들 보면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조계사의 한상균 위원장 관음전 4층에 혼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내일 정모 때 정말 대한민국 법질서 집행과 공권력 확보에 대한 아주 중대한 시점이 다가왔는데 자, 관음전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 지금 무슨 생각할지도 궁금하고요. 사실은 조계의 종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계사의 생각이 그동안 몇 차례 바뀌어 왔는데요. 그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픕니다. 저희 화쟁위원회 또한 고통받는 중생을 끌어안는 것을 소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야당의 약속,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믿고 한상균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를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자, 조계사 국민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압박을 받는 거겠죠? 그러니까 조계사가 아까 신도들의 싸움을 보면서도 우리가 느꼈던 게 뭐냐면 아니 이게 성지로서 주장을 할 만큼 조계사가 그럼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세속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자임할 만큼의 상황인가. 한상균 위원장이 머무는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조계사 자체가 세속 속으로 묻혀버렸어요. 그리고 조계사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졌었고 조계사 화쟁위원회가 나서서 집회를 5일 집회까지 평화롭게 하는 거를 주도지 역할을 한 것까지 좋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정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한상균 위원장이 그 이후에도 입장을 미묘하게 계속 바꾸면서 그 한편으로 어떤 얘기를 했었죠? 거기서 일부 신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까지도 터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갈등을 유발하다 보니까 저기서도 더 이상은 한상균 위원장을 품을 수는 없었다. 이게 품는 게 아니라 자칫해서 안고 있다가 내부에서 분쟁이 커져서 우리가 오히려 큰일이 나겠다는 상황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에서도 미묘하게 변화가 있었고 가장 현재 이제 자승 스님께서도 원하시는 건 그걸 겁니다. 내일쯤이면 그래도 한상균 위원장이 결단을 해서 자진 출두를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시겠죠. 네, 일단 조계사에서도 생각이 좀 바뀌어갑니다. 아마 한상균 위원장도 서서히 압박해오는 주변의 분위기를 느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상균 위원장 생각은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지난 며칠의 생각도 정리해봤습니다. 조계사가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는 그 대의 앞에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부처님 가피로 19일째 지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부처님이 피신온 중생을 내치지 않고 품어주신 부처님 도량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런 모습 이제 더 이상 다른 얘기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상균 위원장 지금부터 스스로 입을 닫고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될 때입니다. 내일 정오 때까지 경찰은 기다릴 것 약속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정치권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 과연 여당, 야당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순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예상하시는 대로겠죠. 여당에서는 한상근 위원장의 생태를 법치를 우동하는 처사라고 얘기했고요. 야당에서는 공안몰이를 너무 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직접 한번 정치권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명백한 범죄자이자 종교적 아량까지 기만한 한 위원장이 더 이상 법 질서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계사 퇴거 거부 이유로 노동계약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저버릴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대국민 사기 발언에 불과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이제 새누리당 얘기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야권에서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온 건가요? 네, 그렇고요. 이제 문재인 대표는 오늘 네. 바로 이제 경찰이 조계사 내부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 입장까지는 냈습니다. 자, 그럼 새누리당 정가윤 의원, 국회 부의장인데 아마 국회의원 내 그 불자회 회장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가윤 국회 부의장도 조계사를 직접 찾아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불자 의원들의 모임, 네. 정각회라는 모임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네. 정가윤 의원이 더 이상 조계사에서 바로 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가윤 의원이 조계사를 방문해서 한상균 위원장 더 이상 네. 은신하도록 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퇴거시켜야 한다라고 강하게 촉구하는 하고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하는 발언을 네. 들어볼까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한상균 씨가 양심범입니까? 사회적 약자입니까? 저는 오늘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조계사를 방문해서 이러한 국민적 의견을 전달하고 조계사의 결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약속을 해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자기가 한 약속이지. 우리가 디테일 정해준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럼 앞으로 하는 일을 누가 믿을 수 있어? 자, 어떻습니까? 근데 어쨌건 일단 조계사의 처사의 좀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 같고 한상근 위원장을 비판했는데 일단 숙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여야가 어떻게든 노동개혁 문제 관련된 의견을 모아서 이 법제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야권의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상황이 생각만큼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기국회는 끝났고요. 내일부터 소집한 임시국회 여야 합의가 없어서 성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야권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국민에게 살인적 폭력 진압을 자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살인 진압에 대해 사과부터 할 일입니다. 독한 정부가 아니라 착한 정부가 좀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이번 집회가 평화 집회가 되도록 평화 지킴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폭력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평화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민의 민생 투쟁이 민주화 투쟁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상황 보면 이제 야권 내 내부 상황 때문에 문재인 대표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 차장. 네. 어떤 선택을 야권이 할 걸로 보세요? 이거는 저 조계종에 관련된 걸까요? 아니면 문재인 대표 물러나는 문제에 대한 것일까요? 두 가지 질문 단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계종 문제도 그렇고요. 네. 노동개혁, 이건 개악이건 일단 네. 양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까지 여야가 합의된 거 오늘도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서 오늘 그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도 의제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의 입장은 이 5개 법안 중에서 2개 법안은 반대합니다. 노동개혁법 5개가 모두 다 잘못된 게 아니라 2개 법안 정도, 다른 건 도움이 되지만 네. 2개 법안 정도. 예를 들어 기간제법은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기간제를 더 늘릴 수 있다. 기간제 직원들을 늘릴 수 있다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분만 통과시키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여당과 입장을 좀 좁혀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정부나 청와대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민주노총은 노사정 협의체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강경하게 투쟁을 하고 있으면은
얘기를 좀 듣긴 듣고 반영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의 입장은 노사정 네. 캐비체에 들어오라는 건데 애초에 한상균 위원장이 당선될 때부터 내세웠던 네. 게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들어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타협을 받아들일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고 정부는 네. 그럼 그 역할을 사실은 해줘야 될 게 야권의 몫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권이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목소리를 내주고 목소리를 절차적으로 반영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 민노총의 현재의 어떤 행태가 정당화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게 전부 어떤 식으로 사회적인 논의라든가 사회적인 갈등이 벌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꽉 막혀버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진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늘까지 이어진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저는 야권의 정치권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어떠세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지금 야당은 당 내부 사정 때문에 뭐 전혀 이 문제를 갖고 본격적으로 논의할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야당이 지금 내부 그 내용 때문에 사실은 저 부분을 거의 뭐 사실은 동의하지 않았던 참에 사실 네. 그 내부 사정을 이유로 사실 완전히 협상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국민들은 경제가 어려운데 특히나 어떤 그 사회적 약자, 이른바 그 비정규직, 그 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데의 노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지금 문재인 대표가 반대한다고 하는 기간제법이나 파견제법에 대해서 네. 찬성하는 비율이 정작 해당 노동자들은 60%가 넘는 그 비율로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2년으로 이게 파견 기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네. 2년 되기 전 될만 하면 잘라버리고 그래서 본의 아닌 실업자가 자꾸 되는 상황이 오히려 야기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4년으로 충분히 늘려달라. 그다음에 파견 근로의 범위도 넓혀달라. 이런 것이 현장의 노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얘기한 민노총이나 저런 조직화된 대기업 노조, 이른바 귀족 노조라고 하는 저런 데에 조직화된 어떤 저런 투쟁, 저것이 무서워서 혹은 네. 저런 어떤 조직화된 표가 신경이 쓰여서 야당이 자꾸 이 부분을 회피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지지율은 계속적으로 바닥을 헤매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네. 빨리 야당이 이런 현장감을 회복해서 좀 여야 협상에 네. 나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전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민주노총은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총선 때가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정당이 충분히 진보적이 못하다 그래서 정의당이나 이런 더 진보 정당이 표를 줄 뿐 민주당, 그러니까 예전의 민주당, 요즘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층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자, 이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큰 딜레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야권을 끌어안으면서 갈 수 있는 묘안을 내야 되는데 답답한 사정은 그 묘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은 연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소식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조계사에서의 한상균 체포 과정과 관련된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내일 정오로 그 순간이 미뤄졌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갑니다. 순위 확인합니다.